14. 11월 1일 아군의 척후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꾸뚜조프 휘하의 부대는 거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후의 보고에 의하면 프랑스 대군은 빈 다리를 건너 현재 러시아 내지에서 진군하고 있는 원군과 꾸뚜조프의 군과의 연락 지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꾸뚜조프가 크렘스에 머물려고 결심한다면 15만의 나폴레옹 군은 그를 모든 연락에서 차단하여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겨우 4만의 군세를 포위하고서 울룸에서의 마크와 똑같은 상태에 떨어뜨릴 것이 뻔했다. 만약 꾸뚜조프가 러시아의 원군과 우군과를 잇는 연락 도로를 포기한다면 그는 우세한 적의 군세를 막으면서 길도 없는 보헤미아의 산속으로 들어가 북스게브젠과의 연락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만약 꾸뚜조프가 중원군까지도 연락을 바라고 크렘스에서 올미처를 향해서 퇴각을 결심한다면 빈 다리를 건너온 프랑스 군에게 도중에서 앞지름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3배나 우세한 적군에게 양쪽에서 공격받으면서 모든 중포류와 치중류를 끌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행군 중의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었다. 꾸뚜조프는 이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 척후의 보고에 의하면 프랑스 군은 빈 다리를 건너 강행군으로 스나임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스나임은 꾸뚜조프가 퇴각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여기에서는 100베르스타 이상이나 전방에 있었다. 프랑스 군에 앞서서 스나임에 도착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군을 구조하는 데 대한 크나큰 희망을 얻는 것이 되었다. 프랑스 군으로 하여금 아군보다도 먼저 스나임에 이르게 하는 것은 확실히 우군을 울름 전역과 똑같은 지옥에 떨어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멸시켜 버리거나 하는 둘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군을 이끌고 프랑스 군보다 앞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빈에서 스나임에 이르는 프랑스 군의 도로는 크렘스에서 스나임에 이르는 러시아 군의 도로보다 거리가 짧고 길도 좋기 때문이었다. 보고를 받은 날 밤 꾸뚜조프는 4,000명으로 된 바그라치온의 전위대를 오른쪽 산 너머로 크렘스 스나임 가도에서 빈 스나임 가도로 향해서 출발시켰다. 바그라치온은 이 행군을 쉬지 않고 강행군하여 스나임을 뒤로 빈을 정면에 두고 군대를 멈추어 만약 프랑스군이 앞서게 될 때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꾸뚜조프 자신도 모든 중포, 치중류를 거느리고 스나임 쪽으로 출발했다. 굶주린 창자를 움켜쥔 맨발이나 다름없는 병사들을 이끌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에 45베르스타의 산속을 길 아닌 길을 넘어 낙오자 때문에 3분의 1의 병력을 하나 둘 잃어가면서 바그라치온은 그것은 빈에서 홀라브른으로 향해서 진군 중인 프랑스 군보다도 두서너 시간 앞서 빈 스나임 가도에 있는 홀라브른으로 나섰다.
꾸뚜조포가 중포류를 끌고 스나임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꼬박 일주야의 행진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우군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그라찌오는 겨우 4천의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홀라브론노에서 서로 마주친 적군을 일주야 동안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운명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싸우지 않고 빈의 다리를 프랑스군의 수중으로 돌아가게 한 기만의 성공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라로 하여금 꾸뚜조프도 속여보아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했다. 스나임 가도에서 바그라찌온의 미약한 부대를 맞이한 미라는 이것을 꾸뚜조프의 적군이라고 생각했다. 이 군세를 확실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는 조금 뒤늦게 빈을 출발해서 지금 전진 도상에 있는 본대의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이러한 목적으로 피아 양국의 군대가 그 위치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장소에서 조금도 이동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사흘 동안의 휴전을 제의했다. 미라는 현재 화의가 진행 중이니까 무익한 유혈을 피하기 위해서 휴전을 제의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초를 맡고 있던 오스트리아의 장군 노스지스 백작은 미라의 군사 말을 믿고 바그라찌온의 부대를 노출시켜 놓은 채 퇴각하고 말았다. 다른 한 사람의 군사는 러시아군의 선 안으로 들어와서 역시 강화 조약의 정보를 알리고 사흘 동안의 휴전을 러시아군에게 제의했다. 바그라찌온은 자기 혼자서는 휴전을 승낙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는 뜻을 대답하고 휴전 제의를 보고하기 위해 꾸뚜조프에게 부관을 파견했다. 휴전은 꾸뚜조프에게는 시일의 여유를 주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동안에 지쳐버린 바그라찌온의 부대를 휴식시키고 치중이며 중포류를 스나임을 향해서 단 한 행정이라도 더 전진시킬 수 있었다. 치중, 중포류의 수송은 프랑스군 몰래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휴전 제의는 우군을 구조한 유일한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가능을 주었던 것이다. 이 보고를 받자 꾸뚜조프는 얼른 자기의 막요인 시종무관 빈센게로데 장군을 적의 진영으로 보냈다. 빈센게로데는 비단 휴전을 수락할 뿐만 아니라 항복의 조건까지도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꾸뚜조프는 부관들을 후방으로 파견하여 적군의 추중류를 끄램스 스나임 가도를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서두르도록 명령했다. 피로와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한 바그라찌온의 군대는 본군과 치중대의 이동을 엄호하면서 8봄이나 우세한 적군과 단독으로 대치하고 있어야만 되었다. 꾸뚜조프의 예상은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이 항복의 제안이 치중의 일부를 통과시키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나 또 미라의 과실이 적각 폭로되리라는 점에서도 훌륭하게 적중했던 것이다. 홀라브룬노에서 25베르스타 떨어져 있는
샌브룬노에 있었던 보나파르트는 미라의 보고와 휴전 및 항복에 관한 제안을 받자마자 즉석에서 적의 속임수를 간파했다. 그리고 미라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썼다. 미라 공에게 1805년 브리메로 25일 오전 8시 샌브룬노에서 나는 귀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음. 귀하는 나의 전이 부대를 지휘만 하면 될 뿐이며 내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휴전을 할 권한을 갖지 않음. 귀하는 나로 하여금 전역의 전과를 상실시켰음. 적과 휴전을 파기하고 적을 향해 진격할 것. 이 항복장의 서명을 한 장군은 이것을 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황제 한 사람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이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선언하기 바람. 그러나 만약 러시아 황제가 기재된 조건을 승낙한다면 나도 또한 이것에 찬동하겠음. 그러나 이것은 계략에 불과한 것임. 진군하여 러시아군을 섬멸할 것. 귀하는 러시아군의 치중과 대포를 노획할 수 있을 것임. 러시아 황제의 시종 무관은 요컨대 일개 사기 한 해 지나지 않음. 이른바 전권을 갖지 않은 장교는 보잘것없음. 이 시종 무관도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임. 오스트리아 군은 빈 다리를 건널 때 귀하에게 기만되었으나 귀하 자신 지금 러시아 시종 무관에게 기만되고 있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부관은 이 위협적인 편지를 가지고 미라한테로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다. 보나파르트 자신도 이제 휘하 장군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거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고기를 놓칠세라 전군을 거느리고 싸움터로 향했다. 때마침 바그라치온 부대의 4,000명은 즐겁게 모닥불을 둘러싸고서 젖은 것을 말리기도 하고 불을 쬐기도 하며 사흘 만에 비로소 처음으로 죽을 쑤기도 했다. 그리고 이 부대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